안녕하십니까. 나 혼자는 못 살아 알렉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약 50일 만에 올리는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종종 나 혼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의 채널 이름도 나 혼자 못 살아로 바꿨습니다. 일반적인 관심 내용은 물론이고 관심 밖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여기에 끌어내고자 합니다. 그 중에는 제 개인 생활 영상도 종종 포함될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벌써 3년째 저의 도반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귀찮을 만도 한데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면서 멀리 미국에 있는 나를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 도와주시는 도반입니다. 그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전합니다. 벌써 3년째 저희 훌륭한 도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빙빙 돌아다니는 영상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응원도 부탁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시작의 첫 내용으로 최근 미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아시안 혐오 폭력과 총격 사건에 대한 내용을 실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 전염병처럼 아시안 인종혐오 범죄와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난 과거 미국에서 총기나 인종혐오 폭행 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해인 2020년부터 금년 2021년 3월 말 현재 그 사건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 수를 헤아려서 여기에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아시안 혐오 사건이 발생했고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에 일어난 한인 4명이 포함된 8명이 숨진 애틀란타 스파 연쇄 총격 사건과 10명이 목숨을 잃은 콜로라도주 볼더마켓 총기 난사에 이어 총기 참극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을 매우 고통스럽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미국에서는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사람들이 생명을 위협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시안 혐오 범죄와 총기 사건으로부터 또다시 고통받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미국이 도대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구글에 올라온 검색 제목들입니다. 이처럼 공공연한 인종차별과 정치적 분열을 조장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에 2차례나 탄핵 심판대에 오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갑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의 개인적인 불명예보다 더 심각한 일은 그가 미국에 남긴 씻을 수 없는 깊은 분열의 상처입니다. 이것이 경쟁국가에 맛있는 먹잇감이 됐다는 것이죠. 특히 트럼프가 진뭉개려던 중국에는 더없이 맛있는 먹잇감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오늘의 주 내용입니다. 아주 매우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늘날의 미국의 내부 갈등을 예측한 논문이 이미 30년 전에 발표되었다는 것입니다. 제목이
미국이 미국을 반대한다. America against America인데요. 그 인기가 중국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책의 가격이 미국 달러로 무려 약 2,700달러에 달한답니다. 한국 돈으로 약 290만 원입니다. 책 한 권에 290만 원이에요. 20권, 30권, 50권짜리 한 질의 가격이 아니고 단 책 한 권의 값이 290만 원, 미국 달러로 2,700달러랍니다. 이 책의 가격은 1991년 출판 당시 정가의 3,000배가 넘는 금액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중국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등 미국 사회 내 갈등이 있을 때마다 중국은 미국을 제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지난 4년 동안 전 세계에 엄청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 흑자도 계속되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 정부의 코로나19의 방역 대책의 실패, 인종차별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 규제 없는 총기 소지와 그로 인한 엄청난 사고 등이 미국 사회를 혼란으로 쳐 밀어넣고 있다면서 이때를 이용하여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임 기간 4년 동안 중국을 견제하고 짓밟아 버리려고 별의별 정책을 다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나타난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 아시안들은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고 해서 인종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미국에서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중국을 증오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시안에 대한 증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들의 출신 국가를 알 수 없듯이 미국인들은 우리 황색 인종의, 즉 아시안들의 출신 국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흑인, 백인이라고 통칭하듯 다른 인종들도 황색 인종 혹은 아시안으로 통칭하는 것이죠. 때문에 위 이미지의 내용과 같은 생각은 아주 매우 부적절한 발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시안들은 결집이 잘한대요. 아시안 혐오 사건이 발생하여 항의 시위를 벌여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아시안인 중국, 일본, 한국이 힘을 합쳐서 대응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미국인들이 또는 유럽인들이 아시안을 깔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기회에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미국 이민 생활이 원만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시안에 대한 극혐 범죄가 기승을 부르자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안 증오범죄 관련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약 5천만 달러의 기금을 배당했습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가 확대된다는 것은 미국 사회 전체가 혼란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경제에 아주 매우 치명적인 요소로 존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 바이든의 이런 정책 추진은 매우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한 명 한 명이 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최고입니다. 경찰이 없습니까? 군인이 없습니까? 정책을 펼치지 않나요? 그러면서도 혐오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까지 다
다가가기란 힘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여러분, 우리 아시안 분들, 또 아시안만이 아니라 이 미국 사회 전체에 그러한 혐오 범죄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뵙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